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너무 덥습니다. 안 대변인 좀 보니까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밖에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과 국회도 아주 많이 뜨겁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열기, 온도도 좀 더 높여서 뜨겁고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면서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자, 이 말에서 내년 총선에 좀 여당의 승리를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께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지지율이 아주 조금 올랐다고 좀 경솔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잡고 싶어도 잡을 발목이 없습니다. 어제 청년정책 점검회의가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내놓은 청년 정책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어떻습니까? 후퇴해서 청년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예상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끊고 그리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으로 청년들을 물건 취급하고 또 수능 개입으로 청년들의 그 분노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초토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실 수 있는지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시기 전에 협치를 하시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는지 본인부터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권 남발하고 시행령 통치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게 바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네. 첫 발언부터 아주 뜨거운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요, 청년 덕에 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때 사실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에서 청년들의 그 당으로 들어오는 그 좀 당원 가입수라고 하죠. 네. 그게 좀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은 맞고요. 저는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이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 공약 같은 경우는 이 120개 중에서 국정과제를 정리해서 이제 99개 법안으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 국민의힘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사실 야당은 뭘 하려고만 하면 발목을 잡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협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선통과 후통보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 못하고 있는데 이 국정 과제들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단추부터 다시 꽁꽁 매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경솔한 게 아닌가라고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이게 내년 총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읽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게 자리가 청년정책 점검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위해 이렇게 향해서 지지를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도 봤습니다. 네, 이 총선에 자신감이 있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같이 거대 야당을 네. 조금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청년 덕에 대통령이 됐다. 이 발언과 함께 또 민주당이 사실 발목 잡는 거 맞다라고 최 의원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본인들이 추진하고 싶은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민주당과 대화를 해서 협치를 이끌어내며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주당 탓만 하는 것은 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이 네. 민주화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독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견제라기보다는 발목 잡기로 읽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지난 2년간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자체 보고서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오염수 배출이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의 그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향후 방류 계획이 확정돼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IAEA와 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정부의 발표 이후에 자, 각 당 반응이 궁금한데 특히 그 민주당 측 반응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답정너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정너다. IAEA와 같은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IAEA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짚어드리자면 오염수 해양 투기의 핵심 설비인 알프스에 관련된 기술 검증은 없었고 이건 IAEA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염수의 발생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일부 탱크의 오염수 그 시험 결과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황당했던 게 네.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상상을 전제로 한 그 검토 내용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었는지, 과정이 어떻게 이런 들어있군요. 내용을 네. 발표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지난 2달 전이었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아주 시끄럽게 뭐 요란을 떨면서 일본에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찰단이 거기에서 뭐 관련된 뭐 자료들을 많이 갖고 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네. 근데 저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이제는 처리수로 다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네, 들었고 사실 이제 뭐 IAEA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방한을 해서 그 유국기 단장과 함께 조금 의견을 나누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좀 의문이 드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반응은 너무 조금 극치를 달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예결위 심사할 때 이제 IAEA 이 심사 분담금을 삭감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정말 외톨이가 되기를 바라는 건지 이게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언급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한국 그 과학자들이 세계 한인 과학 기술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 대신 이제는 우리가 미신을 쫓는 걸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조금 개탄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다음 달에 이제 방류가 예상이 되는데 국민이 과학을 토대로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야당도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이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예약하는 걸로 조금 논란이 일었었고 사과도 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처럼 조금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앞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이 돼갈수록 조금 태도가 오만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괴담 확산에 조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이 이제 태평양에 방출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거듭될수록 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네요. 그러기에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들. 내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 그런 주장들도 뭐 괴담이라고 선동이라고 몰아갈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검토 내용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기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얻어야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지금 IAEA의 보고서 내용이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 보수 그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80%가 넘는 그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얻기 전에 모든 것들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고, 자, 저녁에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로써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그 2박 3일 동안에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해 당사국이자 인접국이기 때문에 조금 이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후쿠시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정부 시찰 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나 뭐 외교부 박진 장관을 조금 면담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원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코웃음 나는 보고서 아니면은 뭐 대국민 가스라이팅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억지투성이로 좀 감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게 아닌가 조금 제1정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개인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설이 담긴 악플 테러까지 지금 네. 좀 이루어지고 상당히 있다고 많다고 하거든요.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멈춰야 되고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이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방문인 만큼 안전에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수 최후 한 방울까지 본인이 다 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석, 조사, 검사 이런 것까지 우리 정부와 함께 좀 책임을 같이 끝까지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9일에 그 민주당과 만난다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민주당에서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IAEA는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라파엘 그로시가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뭐 일본의 결정인 만큼 IAEA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네, 또 인정을 불일치하는 의견이 했더라고요. 있었죠? 네. 이런 부실한 실험 결과로 쓰인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일본의 방류를 용인을 해줘야 됩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AEA 보고서에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알프스 그 설비에 대한 검증은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IAEA 보고서는 그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기까지의 과정만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이후에 생태학적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답해야 될 질문들이 저는 무수히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최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2박 3일간의 이 방한 기간 동안에 이 사무총장이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저도 안규령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책임의 소재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방문에서 그런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도 10년이고 100년이고 이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IEA랑 같이 철저히 바닷물 포함해서 수산물 대기까지도 어떻게 그 사후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바로 그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정말 그 양평 쪽으로 가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양평 쪽으로 갈 때 차가 참 많이 막힌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자. 여야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년간 논의한 국책 사업을 즉흥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잊을만 하면 의혹 제기를 터뜨린다면서 이 책임을 민주당 측으로 돌렸습니다. 수거한 사업을 잃은 양평 주민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원 장관이 장관직까지 걸면서 정말 초강수를 둔 배경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이 판단이 정말 극약 처방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극약 싶습니다. 처방이었다. 네,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거세질 게 분명하고 국력 낭비가 계속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날파리 선동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 대한농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혜 운운하면서 좀 악성 정치 공세만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어제 양평 군수가 이 지역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1년 4월에 이 예타가 통과안을 양서면을 지나는 걸로 그때 제시가 네네. 됐었고 심지어 5월 달에는 이 지역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양평 군수가 같이 당정 협의까지 열었었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같이 군수랑 했던 거죠? 네,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그 얘기를 했던 부분만 쏙 도려낸 다음에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평 주민들이 이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 총선에서 아마 판가름 해주시지 않을까,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서서 민주당이 잘 뭘 모르고 하는 얘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먼저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2년 전에 그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요청한 것은 그 원래 그 안이 있었죠. 그 안에서 강화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점 변경과는 다른 거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이 나들목 설치 요청과 종점 변경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 2년 전에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던 나들목 그 설치 요청한 그 지역과 지금 변경안에 보면 네. 표시되어 있는 그 나들목 설치 지점이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민주당의 요청대로 지금 종점이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보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죠. 그 노선 변경 검토부터 사업의 철회까지 본인이 지시를 했는데 화를 본인이 내고 책임은 민주당이 지라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앵커께서 아까 주말에 양평으로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양평에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거기 많이 가죠. 그쪽으로 처음에 고속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죠. 그런데 그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종점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그 바뀐 종점에 또 하마터면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축구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우연히 겹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네. 정상적인 의혹 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성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타당한 의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그 놀부심보가 아닌가, M1 양평 국민을 볼모로 백지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원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끝에다가 인터체인지 아까 말씀하신 나들목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 나들목을 또 하는 거, 3가지 안을 가지고서는 주민에게 조금 공론화를 시켜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공론화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 빼놓고 이게 김건희 특혜안이라고 몰고 늘어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무슨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말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리고 그 종점이 변경되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그 양평으로 가는 많은 그 이제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뭐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죠. 지난해 그 10월에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답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치 공방에서 정책 토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뜨겁게 주문을 했더니 정말 더 뜨거워져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좀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그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특히 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데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걸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만큼 그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자리를 거는 장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국민을 네. 위해 봉사하라고 준 자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도 되는 건지 일단 먼저 의문이 듭니다. 네. 네, 자리를 거는 그만큼 장관이 명명백백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민식 장관의 눈물겨운 충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법안 자체가 지금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인 상태로 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라 이란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게 김성주 의원, 또 김종민 의원, 민병덕 의원까지도 본인들이 해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셀프로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특혜를 만드는 거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관도 이 좀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또 무단 점거 농성 이런 것들까지 좀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법안에 골간이 되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억지 유공자라고 발언을 네, 하셨죠. 명예도 존경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짧게 다 해주시죠. 답을 해주시죠. 일단 그 국민의힘이 비공개라고 하는 자료는 일단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입법이 돼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공개로 감춰져 있다, 이거는 좀 뭐 그냥 민주당을 좀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누구도 이 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연히 잘못 알려진 정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고문 희생자 박종철, 그리고 최루탄 희생자 이한열,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희생자로만 명명이 네. 되고 안타깝게도 유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부모에게는 국민 훈장이 수여됐지만 이분들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도 우리가 기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선정해서 예우해 주자는 것이지 뭐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대로 뭐 특혜다, 깜깜이다 뭐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네. 그 주장인 것 같고 우리 사회 민주화에 대한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신데 네. 줄이느라 좀 힘쓰셨죠? 마지막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상태로 통과를 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이 동의대 사건이나 아니면 난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69억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또 매년 19억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세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당장 법안의 수혜자라는 뒷말이 계속 나오는 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이 의원들이 당장 운동권, 86 운동권 셀프 특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협치를 하고 미리 통과를 시켰으면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도 네. 짧게만 네, 말씀드리자면 짧게 아까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사건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건들은 제외할 수 있게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을 보면. 그러니까 여과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줄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명예와 존경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투명하게 여야가 합의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지난주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